문천식과 박정호 변호사가 함께하는 보이는 라디오 보이는 권리. 자, 안녕하세요. 보이는 라디오 보이는 권리의 문천식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변호사 박정호입니다. 변호사님, 보통 변호사하면 이렇게 막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정장 딱 넥타이 딱 매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유튜브 콘텐츠 아닌가요? 저도 좀 편하게 하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법정에 갈 때만 뭐라 그러죠? 그 판사 앞에 갈 때만 이렇게 딱 하는 건가요? 뭐 이렇게 좀 예의를 지켜야 할 때는 저도 그렇습니다만 사무실에도 평소에는 그냥 대충 입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이렇게 작업하실 때는 파자마 입고 작업하는 거예요? 파자마라기보다는 반바지를 많이 활용합니다. 제가 좀 질문이 좀 저속했네요.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네. 사무실은 어디 쪽에 있으십니까? 사무실은 비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약간 비밀주의인가봐요. 서태지처럼 이렇게 약간. 혹시 광고라고 또 오해를 받을까봐.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강남에 계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강남구 모처에 소재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박정호 변호사님과 함께 생활 속 법적 권리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지금 다룬 이 사연들이 하나하나가 다 중요한 이야기들이지만 오늘은 정말 역대급 심각한 사연이 와 있다고 하는데요. 자, 박정호 변호사님과 함께 어떤 내용인지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자, 아이디가 변호사님 좀 읽어주실래요? 친구 따라 해외 간다? 보통 강남은 가지만 해외까지 가는 일은 흔치 않은데. 그렇죠. 아이디 친구 따라 해외 간다 쓰시는 청취자분의 사연입니다. 읽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얼마 전 대학 동기 모임에 나갔습니다. 저희 동기 중에 죄송합니다. 여자분이라고 하네요. 그래요? 네네. 또 여자야 되죠. 그렇습니다. 안녕하세요. 얼마 전 대학 동기 모임에 나갔습니다. 저희 동기 중에 한 명이 공공기관 연구소에 다니는 한 친구에 대해서 엄청난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그야말로 멘탈 붕괴가 왔는데요. 그 일에 대해서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알려주실 수 있나요? 라고 하셨습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죠. 야, 다들 너무 오랜만이다. 정규만 빼고 다 모였네. 야, 근데 정규 걔는 아무리 잘 나가도 그렇지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되니? 너 소식 몰라? 무슨 소식? 뭔데? 걔 해외 갔어. 벌써 3개월은 된 것 같은데. 어머. 야, 걔 웃기다 진짜. 가기 전에 연락도 안 하고. 근데 정규 걔가 어디를 갔는데? 걔 좀 실력 있나 보다. 왜 간 거야? 혹시 스카우트? 스카우트? 그렇다고 볼 수도 있지. 야, 너 반응이 왜 그래? 내가 모르는 뭔가가 있구나 너. 야, 이건 비밀인데. 나 저번에 기사 못 봤어? 기사? 기사 무슨 기사? 안 들려. 걔가 다루는 게 국가 안보 관련된 기밀 정보였잖아. 그런데 그걸 몰래 빼돌려서 다른 나라로 갔대. 야, 국가 안보 관련된 일을 다른 나라로 빼돌리면 앞제비? 뭐야? 어떻게 된 거야? 도둑 새끼. 야, 조용히 해. 그래서 걔 기사에도 나왔었어. 뉴스 기사에 나왔다고? 그래. 어머. 대박 사건. 어머. 야, 그런 거 빼돌리면 진짜 큰일 나는 거 아니니? 그러니까 작정하고 해외로 잠수 탄 사람은 잡기가 되게 어려운 것 같아. 어머. 야, 인터폴로 그냥 잡으면 되는 거 아니야? 글쎄, 나도 그것까진 잘 모르겠네. 어머. 얌전한 고양이가 브루즈 칼리파 올라갔네. 아주 그냥. 진짜 웃긴다 얘. 이렇게 사연을 주셨어요. 네네. 네. 사연 속 여자분이 이제 변성기가 오신 거예요? 아니요. 그 사연 속의 상대방은 남자분인 것 같습니다. 동창 모임이군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제가 오해했네요. 자, 나온 이야기 중에 정말 이런 사람은 잡기가 어려운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 나왔는데, 그 중요한 범죄를 저지른 거나 마찬가지인데, 변호사님, 이 법적으로 제재할 방법이 없을까요? 이 대가를 치르고 다시 돌아오면 좋겠어요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친구를 보겠다 이런 마음은 알겠는데 그래도 나쁜 친구는 아닌가? 대가를 치르고라도 꼭 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실 이게 대단히 좀 심각한 사연인 것 같아요. 그래요? 사실 이런 일을 막기 위해서 철저한 산업 보안이라는 것이 참 중요한데요. 보안은 들어봤는데 산업 보안은 뭐죠? 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범죄로부터 산업을 보호하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국가정보원 아시죠? 네, 들어봤어요. 국가정보원은 산업활동에 필요한 모든 정보나 사람과 같은 자원들을 산업 스파이 또는 경쟁관계에 있는 사람 혹은 아무한테나 누설하거나 침해당하지 않도록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한 활동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변호사님, 그러면 그 국정원이 간첩만 잡는 게 아니에요? 네, 산업보안에 있어서도 굉장히 많은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쉽게 말하자면 다니던 사람이 놀라운 기술을 팔아버리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국가정보원이 주시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삼성, 애플 간의 이야기가 아니라 국정원에서 그건 안 되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국가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법률로 금지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허, 그런 게 산업보안이다 이런 네네. 말씀이신데 이런 일이 뭐 자주 있진 않잖아요, 변호사님. 안타깝게도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지난 2004년부터 2017년까지 아직 최근에 관한 얘기는 아직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예. 그 기간에 적발된 산업기밀 해외 유출 건수가 400건이 넘고요. 아니 13년, 14년 사이에 400건이 넘는다고요? 네, 17년까지 기간 동안 그렇게 된다고 하네요. 국가 핵심 기술로 지정된 유출만 해도 2012년부터 2017년 사이에만 20건이 넘게 발생을 했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이게 국가 핵심 기술이라는 점인데요. 예. 이 때문에 수백조 원에 가까운 경제적 손실도 입었고요. 수백조 원이요, 변호사님? 네. 아니, 그러면 변호사님, 보통 우리가 대한민국 1등 기술 많이 있지 않습니까? 반도체 기술이다, 스마트폰 기술이다, 자동차 기술이다, 많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이 심심치 않게 빠져나가서 이 국가에 수백조 원의 피해를 입힌 거나 다름없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이야, 아니, 도대체 누가 이런 행동들, 사실, 일제시대를 치면 이거 끈앞을 앞제비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역적인데, 이거 도대체 누가 이런 행동을 합니까? 누가 그러는지 굉장히 궁금하시죠? 예. 바로 대부분이 피해 기업의 전현직 임직원이라는 부분입니다. 아니, 자신의 청춘을 바쳐서 그 기업을 키운 일원 중에 하나일 텐데, 왜 이런 일을 하는 거죠? 궁금하시죠? 예. 누군가가 이직 과정에서 내가 굉장한 대우를 해주겠다라고 하거나 혹은 돈을 주겠다 이런 금전적인 보상을 제안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 이런 일들이 많이 저질러진다고 하네요. 아니, 변호사님, 사실 우리 친구 사이에 하는 말이지만 그 대기업 임원이면 변호사님 연봉이 막 2, 3억 이렇게 막 그 이상 될 텐데, 그러니까 회사에서 나올 때쯤에 연봉을 10억 준다 이러면 다른 나라로 막 그 놀라운 기술을 막 빼돌리는 거예요? 바로 그런 경우들이겠네요. 네. 돈이 아무리 좋다지만 우리가 애국가 4절까지 계속 불러오던 대한민국 국민인데, 그거는 좀 이렇게 상도 또 인간적인 어떤 그 예의 범죄를 이렇게 벗어나는 일 아닌가 싶은데, 그죠? 참 안타까운 일이긴 합니다만 그죠? 실제로 많이 벌어지고 있나 봐요. 이런 일이 벌어져요? 네네. 이런 일이 커져서 수백조 원의 피해를 일으킨단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럼 또 이렇게 그 당사자를 좀 이렇게 꼬드기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인데, 이게 누굴까요? 아무래도 중요한 정보들이다 보니까 예. 여러 나라들이 아마 탐을 낼 것 같아요. 2000년대 초에는 대부분은 이제 중국과 대만 같은 곳이 대부분이었는데요. 예. 우리나라 산업기술 수준이 크게 발전을 했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 대만을 넘어서서 미국, 일본, 예. 러시아, 호주, 이스라엘 같은 다양한 나라의 기업들이 우리나라의 산업기밀들을 노리고 있습니다. 아니, 미국, 일본 같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OECD 국가 중에 선진 국가다, 속칭 이렇게 말하는 나라에서도 그런 기술을 우리 걸 이렇게 탐낸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우리나라 기술들이 많이 발전을 했다는 뜻이 되겠네요. 그렇군요. 네네. 자, 그럼 박정호 변호사님, 그러면 이런 정보를 말입니다. 보통 어떤 식으로 이렇게 얍삽하게 빼갑니까? 보통은 이제 기술을 보유한 사람한테 예? 최대한 접근을 합니다. 접근을 해서. 친하기 전에? 네, 그렇죠. 최대한 정보를 이끌어내고요. 계약을 할 것처럼 해서 네. 샘플을 얻어가고 난 다음에 계약을, 내가 언제 계약하기로 했어요? 하면서 계약을 무산시키기도 해요. 그리고 이 사연처럼 기술을 보유한 사람을 스카우트를 하는 방법을 쓰기도 하고요. 아니, 정식으로 스카우트 하면 그나마 다행인데, 스카우트 할 것처럼 하고 기술만 빼고서는 팽 하는 거는, 무슨 양선생들이 하는 짓 아닙니까? 그렇다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이렇게 계약을 무산시키는 경우는 비단 스카우트 계약뿐만 아니라 예. 기술 이전 계약들이지 않습니까? 예. 이를테면 내가 돈을 줄 테니 기술을 주세요. 라고 하면서 기술만 빼내가고 돈은 주지 않고 계약 무산시키는 경우, 이런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너무하네. 아니, 개인 간에 그런 일을 해도 정말 이러는데, 국가 간에 그런 일을 한다는 건 좀 그러네, 변호사님. 국가와 국가 간의 관계라기보다는 네. 국가의 어떤 기업과 상대 국가의 기업들, 이런 관계로 보시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여기 정확한 얘기겠네요. 네네. 다른 나라의 어떤 기업과 우리나라의 돈이 좀 아쉬운 분들 간의 어떤 이런 그 어두운 거래라고 해야겠네요. 그죠, 변호사님? 바로 그렇습니다. 이거 좀 잠시만요. 제가 너무 속이 타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커피 한 잔 마시고. 네. 기왕 하는 거 저도 같이 하겠습니다. 좀 그러네. 아니, 막말로 삼성, LG 임원이라 치고, 대기업을 합시다. 대기업 임원으로 연봉 4, 5억씩 받고 이랬으면서 그 10억, 20억 땡기겠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굉장히 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양선생 같은 일이죠. 그러게요. 아니, 충분히 본 것 같은데, 인간의 욕심이 끝이었습니다. 자, 계속 이어갈게요. 네. 변호사님, 그러면 사연자분도 물어보셨는데, 이런 일을 좀 근본적으로 차단시킬 만한 법은 없습니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으니까 이런 짓 하지 않겠어요? 있습니다. 있어요? 있어요, 네. 우선 산업기술을 보호하고 유출을 차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거나, 네. 특별히 신경 써야 될 국가 핵심 기술을 예. 지정한 내용이 담긴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있고요. 또 하나는 실제로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처벌을 할 것이고 또 손해배상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여기에 대한 내용이 담긴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부정경쟁하고 영업을 한다고요?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입니다. 아,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이 있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변호사님, 이 유출이라는 게 한번 일어나면 물이랑 마찬가지로 이렇게 돌이킬 수가 없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예. 그리고 기술을 빼내간 사람을 찾는 것도 굉장히 어려워요. 이 사람은 꼭꼭 숨어버리면 어떻게 찾기가 되게 힘들고 그렇겠네요. 또 실제로 누가 기술을 몰래 유출해갔는지 증거를 안 남기는 경우들도 꽤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아, 그러네요. 그럼 영화 속 007 뭐 이런 것처럼 몰래 하는 거군요. 영화 속 장면들이 실제로도 벌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렇군요. 네. 하긴 변호사님, 제가 이제 홈쇼핑 관련해서 그 대기업 쪽에 그 회사를 들어가는데 들어가고 나올 때 뭐 출입증 맡겨야 돼요. 신분증 맡기고 출입증 받아서 들어갔다 나올 때는요, 변호사님. 이 공항 검색 때처럼 이렇게 보안 검색을 다 하더라고요. 네. 요즘 그렇게 심각해진 거군요. 바로 산업 보안을 위한 노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유출을 막기 위해서 그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절대적으로 다 좀 조심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기술 관련 계약 단계에서 비밀로 보호를 해야 될 것을 상대방한테 확실히 좀 주지를 시켜줘야 할 필요가 있고요. 네. 이렇게 구두로 말로 비밀을 전달할 때에도 서면을 따로 작성을 해서 보호해야 될 비밀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를 일단 확인을 하고 약속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일단 산업기밀을 잘 보호하기 위해서 더 확실한 방법을 좀 찾고 이런 내용이 만에 하나 유출됐을 때 어떤 손해가 일어나는지를 사전에 좀 잘 파악해서 그 직원들한테 잘 교육시키는 거 이런 게 좀 중요하겠네요. 오, 문천식 씨 이제 전문가 다 되셨네요. 아, 예, 이제 서당계 벌써 몇 년인데요. 제가 이 정도는 해야죠. 예. 일단 뭐 잘 알겠고요, 변호사님. 그래도 어쨌든 저는 그런 일에서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네. 저는 사실 제 자리 뺏으실까봐 좀 걱정을 하고 있었거든요. 아니요. 네. 제가 박정호 변호사님 오래도록 뵀는데 아무나 하는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한데, 뭐 저도 제 일이 중요하긴 하지만 일이 저까지 오지 않도록 사전에 열심히 이제 산업 보안을 위해서 신경을 써주시는 게 더 중요하다고 봐야겠네요. 알겠습니다. 예. 오늘 변호사님 덕분에 많은 걸 알게 됐습니다. 이 자리 빌어서 말씀드립니다. 내가 하는 일이 굉장히 국가의 국익에 좀 도움이 되는 일이다. 아주 놀라운 일이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더 도덕적인 사명감까지 좀 가지셔야겠네요, 변호사님. 그죠? 예, 바로 옳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이는 라디오, 보이는 권리, 산업 보안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